2월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양쪽에서 또 승전보를 듣게 됐는데요. 이만하면 또 합격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의 활약상을 눈여겨보면서 또 2월 경기를 준비해보면 좋을지 이 시간에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 근래는 딱히 할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굉장히 좀 핫한 섹터들이 있긴 한데 제가 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보니까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쪽으로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게임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 분위기 축소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응원하는 선수 따라서 또 기분도 많이 좀 달라졌는데요. 허 위원님은 또 오늘 경기 어떤 점이 눈에 띄셨어요? 예, 코스닥에서는 장중에 셀트리온 올라가는 것 비해서는 지수가 별로 안 오르길래 도대체 뭐가 빠져서 지수가 이렇게 못 오르지 막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한 1000개 되는 종목 중에 셀트리온은 혼자 한 7% 올랐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지수 영향력은 거의 다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나머지 그만큼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OLED 쪽 장비군 쪽은 아주 좋았어요.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삼성그룹주가 여전히 좀 지수 버팀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이 좀 사주게 되면서 아까 보니까 IT를 샀던데 전자를 산 건지 하이닉스를 산 건지 제가 체크 못 했는데요. 하여튼 전기전자 쪽도 좀 많이 샀었고요. 화학업종도 샀는데 명절 앞두고 또 이쪽 관련주들이 약간 움직임도 있었던 것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왠지 또 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찜찜하세요? 예, 약간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단 밀어 올리는 걸로는 한 1950까지는 누가 봐도 그림상으로는 그냥 자연적으로 가겠다라는 심리는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우리가 경기 분위기에서 좀 할만하면은 뭔가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해가지고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쵸.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했을까요? 라인업으로 보시죠. 1번 타자 현대상선입니다. 2번 코스맥스가 차지했고요. 3번 타자 AP시스템, 4번이 셀트리온이네요. 5번 한국콜마, 6번 SK하이닉스, 7번 진원생명과학과 8번 두산인프라코어, 9번 타자가 세종텔레콤이었습니다. 오늘은 하위 타선 8번, 9번 타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선수? 지금 라인업 전체적으로 흐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떠세요? 네, 전체적으로 라인업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바이오주 중심에는 셀트리온이 있었고 시장의 중심이 아니었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에 접근을 했고 또 다시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AP 시스템 같은 경우 봤을 때는 OLED 쪽도 굉장히 좀 핫하게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AP 시스템도 있었고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이런 장비주 쪽으로 굉장히 좀 핫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덕산 하이메탈 같이 소재 쪽도 이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쪽으로 좀 그쪽도 좀 봐야 되는 쪽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성장주 하면 또 화장품주가 있었는데 그동안 화장품주가 좀 오랫동안 쉬는 모습이 있었는데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그리고 LG생활건강 등이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주도군이 어느 정도는 조금 옮겨오는 좀 이렇게 매기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OLED, 화장품, 성장 관련주들이 다시금 관심을 받았네요. 허 위원님은요, 좀 어떠세요? 예, 셀트리온 4번 오늘 아주 급등했었고요. 제대로 4번 타자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도 아마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 마감일 거예요. 그 긴 꼬리 달았던 날 빼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1번 타자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이 일단 의지를 좀 확인하면서 좋았는데 그래도 약간 오후장 후반 들어서는 좀 힘이 딸리는 워낙에 한다고 그래도 여전히 좀 부채비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했던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일단 미국 마이크론 아주 급등 나왔던 데 따른 저평가 매력인데 사실 또 밸류를 올해 연간 실적으로 내보면 아직도 싼 것인지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 8배까지 지금 올라와 버렸는데 PER이요. 마이크로는 한 5배, 6배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쪽 세종텔레콤 테마성으로는 아주 급등락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의는 필요한데 여전히 이쪽이 거래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몰리는 곳에 수익도 있다고. 요게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도 좋았었는데 끝까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바이러스가 이게 규모가 4, 500만 벌써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좀 중형 사이즈의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뭐 AP 시스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주가 상단에서 위치해 있었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좀 긴 양봉을 뽑아내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OLED 시장은 지난번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OLED 시장이 대폭 좀 확대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다 같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만 하더라도 OLED의 포션 자체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벌써 더블 이상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다라고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OLED 레이저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OLED 쪽도 이제 뭐 200K라 그래서 지금 현재 뭐 30에서 40K 정도라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미세한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레이저 쪽에 오히려 또 수혜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굉장히 좀 상승했던 것 같고요. 또 중국 쪽에서도 이제 패널 업체들이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고 18년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OLED 투자가 한 60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OLED 쪽에서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한국 종목들이 굉장히 좀 곽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3분기 말에 이 공장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장비주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이렇게 공장을 신설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주를 좀 예상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좀 확신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견심 선수 1번으로 AP 시스템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됐죠? 네, 아직은 실적은 안 나왔고요. 일단은 뭐 지금 그 수주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숫자 자체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다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분기 실적까지는 아직 뭐 볼 건 없을 거라고 좀 보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부터 좀 어느 정도 발주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주가 수준이 한 7,000원대였는데 이제는 2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단기간에 좀 가파른 상승을 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작년 기준으로 논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더 술주를 받을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주 잔고를 좀 많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회사에서 밝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수주가 나왔다 그래서 수주 금액도 안 밝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기존 뭐 이런 장비주는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2년에서 3년 정도에 되는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사이클에서 고점에서 물렸을 때는 정말 한 3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왜냐하면 다음 수주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다음 투자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뭐 시작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는 데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OLED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IT 쪽에 외국인 매기도 상당히 좀 많이 몰렸고요. 신고가 종목 쏟아졌는데 허 위원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이쪽은 보니까 다 삼성이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뭐 AP 시스템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테라세미콘이 원익 IPS 거더라고요. 또 연결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다 원익 IPS나 AP 시스템 다 삼성 쪽하고 연결되고 LG도 또 뭐 자기네가 필요하면 장비군들도 일부 좀 이렇게 갖고 있고 지분들도 이렇게 연결해서 다 그냥 그러니까 협력, 뭐라 그러죠. 거래선에 대한 뭐 안정적인 뭐 수급 라인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분은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거래선 확보 차원이니까 증설 나올 때마다 이쪽에다 오더를 1차적으로 주겠죠, 많이.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가 뭐 AP는 지금 26,000원까지니까 한 30% 더 남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올해 수주 금액 대비로 뭐 네트로 보니까 포가 10 몇 배 수준밖에 안 돼요. 3-4배, 5배, 15배 이 정도라서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대로 이제 그 계획대로만 발주가 된다면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없습니다. 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3만 얼마까지, 3만 8천 원인가까지 나왔네요. 오늘 신고가 나왔어요. 테라세미콘은 그러니까 게다가. 이런 쪽들도 뭐 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요새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미 네네. 벌써 삼성에서는 선주문을 다 줘서 LG라든지 중국 쪽에서 수주를 받지 못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아일텍의 자회사인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쪽은 아니거든요. 일단 아직까지도 좀 발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주문을 넣을 곳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나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네요, 이쪽으로는요. 그러면 이번에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허 위원님, 어떤 선수 볼까요? 예, 저 오늘 5번 타자인 한국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오늘 괜찮았어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콜마는 거의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와 있어요. 저번에 이제 작년에 여름 시즌 거도 이제 거의 뛰어넘을 수준까지 와 있는데 재료는 뭐 이번에 28일 날 나왔던 건가요? 재료가 저번 주 후반에 나왔던 그 공시 내용 이 공장 관련해서 이제 나왔는데 뭐 캐파를 보니까는 거의 뭐 연산 색조 화장품 이쪽이 좀 마진이 좋다고 하는데 색조 화장품 포함해서 한 4억 개 정도 생산 능력 갖출 계획이라고 그러고 완공이 2017년 내에 완공이니까 뭐 금방 실적에도 뭐 한 1, 2년 내에 2017년 내년이네요. 그렇죠. 예, 네.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들어올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도 현지 공략하려고 아예 그냥 공장을 갖고 들어갔던 업체인데 1공장에서도 지금 이번 달부터 실제로 뭐 증설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1,500억 규모로 증설 들어갔던 건데 다 되고 나서 이제 2월부터는 실제로 본격 가동이 들어간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한 뭐 생필품이라든지 또 화장품 포함해서 기대감들이 네네. 좀 증폭되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그 무석시 인민정부 신구관리위원회 해가지고 이제 여기랑 이제 MOU 체결했던 것이 네. 예, 이게 이제 촉매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랠리가 좀 한번 또 나오는 것 같고요. 목표가가 지금 증권사에서는 12만 한 4천 원 나와 있고요. 근데 ROE도 한 20%는 꾸준히 나왔더라고요, 연간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 이쪽이 다 높긴 합니다만 PBR하고 뭐 PER이 조금 뭐 특히 PBR이 한 8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플로우상으로는 뭐 금방 공장 만들어지면 네. 뭐 4억 개라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뭐 좀 더 하지 않을까 중장기로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화장품이 강했긴 한데 저는 보면서 그 생각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지카 바이러스의 피해주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좀 약했는데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번에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희석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되던데 어떻게 좀 그래서요. 보세요? 얘네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모멘텀이 더 부각됐던 것이 현지로 더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만들어서 가는 걸로 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이 공장까지 지금 되면 뭐 중국 매출이 상당히 높은 포션을 차지할 것 같아요. 네. 권 과장님도 화장품 쪽 좀 분석해 보셨죠? 네, 저 화장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때요? 화장품은 일단은 꾸준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중국 쪽 업체들이 계속해서 뭐 따라온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갭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중국 자국민들이 이제 자기 나라 업체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프랑스라든지 일본 그리고 한국 쪽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제품이 굉장히 좀 상품성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한류 붐이 불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커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또 아까 정비주 장비주하고 OLED 죄송합니다. OLED 장비주 쪽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또 수주를 어느 정도 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증설을 하더라도 물론 매출이 크게는 커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OPM 자체가 굉장히 낮거든요. 한 5%에서 10% 남기고 파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업종입니다. 다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어느 선에서는 이 정도 좀 예약을 받아놓은 게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쪽은 계속해서 좀 성장률이 좀 클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도 계속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직까지 뭐 10명 중에 1명도 화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뭐 그리고 뭐 손소독제라든지 또 뭐 제약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도 그런 거 보면 뭐라 그래 바이오 코스메틱이라고 하나요? 코스메스틱할 코스메스틱할. 예. 그러니까 뭐 약도 하고 뭐 화장품도 경계선이 좀 모호한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업체는. 근데 현재는 뭐 비중이 화장품 쪽으로는 간다고 하는데 제약업체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생필품도 좀 하고 뭐 건강식품 쪽도 콜마 B&H. 그렇죠. 예.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은 좀 없다고 해도 헬스케어 전체 통으로 보면 뭐 존슨앤존슨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그런 쪽하고도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져요. 네. 오늘 라인업에 또 2번 타자가 코스맥스입니다. 권 과장님 좀 이 선수 관심 있게 보셨어요? 네, 코스맥스도 제가 항상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화장품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큰
뭐라 그럴까요?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라든지 LG생건이라든지 또 한국콜마 좀 전통적으로 좀 대장주 역할을 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좀 뻗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성장주는 일단 지금 굉장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없는 종목들이 많아졌거든요. 너무 많이 단기에 그러다 올라서. 보니까 이제는 또 춘절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오히려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춘절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쪽으로 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몰린다는 것은 네. 어느 정도는 이제 화장품 쪽을 좀 시작하겠다. 좀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선수 볼까요? 권 과장님의 선수 보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오늘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2월 4일이었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월 4일쯤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 램시마 FDA 9일. 승인, 9일인가요? 네, 네, 램시마 9일. 승인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 다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가 좀 돌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네.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기대감에 먼저 상승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회사야말로 PER을 한 50배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프리미엄 상당히 많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진정한 좀 우리나라에서 1등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니겠는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매출이라든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 열린다고 봤을 때는 PER 50배 수준까지 받아도 충분히 될 회사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의사분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복제 신약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있던 신약에서 복제 신약이 오는 부분인데 뭐 존슨존슨이라든지 이런 제약업체들이 지금 원래 약의 가격을 아직까지는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00원에 팔던 부분이면은 그분들이 이제는 다 개발 비용이라든지 끝났기 때문에 100원이면 거의 한 20원 정도에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약이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한 80원에서 70원으로 팔게 되면 자기들은 50원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또 의사분들도 새로운 약보다는 그 전에 자기가 계속 써보고 좀 어느 정도 부작용이 없었던 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셀트리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리고 그 밖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좀 강했었죠. 물론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이런 대형주들은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중소형주들은 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지카 바이러스. 지난 금요일에도 살짝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허 의원님,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거래도 많이 되고요. 뭐 어쨌든 사람이 오래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질병, 뭐 바이러스 이런 거에는 좀 안 좋은 그런 뭐라 그러죠? 다 시각들이 있을 것이고 약간 더운 나라들 뭐 예전 아프리카라든지 뭐 그쪽도 그랬었고요. 그쪽이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많나 봐요. 뭐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위생적으로도 좀 약하고 예,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뭐 물도 부족하고 그쵸. 하니까요. 어쨌든 근데 그게 이제 확산이 되겠냐라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두 가지는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이제 글로벌하게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물동량 감소로 경기 위축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명과 관련된 것이니까 또 제약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슈도 있을 건데 지금 오늘 나왔던 흐름에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여행주 좀 밀렸던 것도 그리고 반영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적절하게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모르죠. 시세가 얼마까지 갈지를 이제 저희가 모르는 것이니까 주식이 재밌기도 하고 뭐 위험하기도 한데 어쨌든 저 정도면 초입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급락이 나올 수 있어도 여기서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예. 권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뭐 항상 부정적이죠. 급등주에 이런 대해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굉장히 이런 맞아요. 주식은 건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뭐 이런 주의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뭐 논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지카 바이러스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북미 쪽에서만 한 400만 명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가능성인가요? 네, 벌써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진원생명과학이 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연구 개발 착수했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얼마나 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게 업계에서는 10년 걸린다 이런데 회사 측에서는 2, 3년 내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였으면 이제 메르스도 좀 나올 때가 됐는데 벌써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를 하시지 말라고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죠.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끝났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쪽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때는 고점을 만들고 나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할 때 이럴 때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야말로 정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약, 어떤 분에게는 독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과장님이 이런 거 이제 안 한다는 거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게임을 하는데 한 번에 한 50%를 땄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한전이나 뭐 삼성전자가 매매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자꾸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이 1억 5천이 이틀 만에 됐어요. 그런데 전자 가지고 1억 가지고 5천만 원 만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사실은. 예. 급등락에 네, 자꾸 이렇게 좀 즐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진정한 투자, 그쵸, 시간 네. 투자를 못 할 것 같다. 길게 멀리 봐서는 안 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선수들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MVP 줘야 됩니다. 어떤 선수 꼽으셨나요? 네, 오늘장 MVP는 AP 시스템입니다. 네, 오늘의 3번 타자였습니다. 신고가 경신했고요. 흐름 상당히 양호합니다. 2만 원 근처에서 마무리됐는데요. 13.07% 상승, 19,900원 종가 만들었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포인트, 힌트는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일단은 글로벌 장세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금요일 날 일본에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좀 훈풍이 좀 불어왔는데요. 한국 증시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 정말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매수를 해준 것 같아서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얼마나 좀 지속될 것인가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종목군들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성장주의 매기는 확실히 좀 퍼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좀 놀았다는 부분이 있다라면 뭐 OLED 쪽도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갖고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그 매기가 좀 화장품까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다른 부분들까지 충분히 확산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 섹터가 굉장히 좀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30% 위로 아래로 내려간 회사들이 먼저 했다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종목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한 2월 중순까지는 좀 연결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악재들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 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좀 매도 흐름이 주춤주춤했잖아요. 확실히 외국인이 좀 이제는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밀어도 안 밀리니까 좀 사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전 국민이 한 1850포인트는 이건 바닥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가면은 뭐 펀드 자금도 유입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객장에 있습니다만 네네. 좀 코덱스나 레버리지를 사면 안 되겠냐라고 1850포인트만 가면 전화 그렇게 오세요. 그만큼 바닥에 대한 확신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도 그동안 판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유가 자체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좀 외국인의 매도 주체는 좀 중동 쪽 자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가가 올라오면서 그쪽에 좀 투자 심리도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뭐 일본 쪽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나서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이다 이런 얘기 상당히 좀 많은데 국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가 오늘 상승폭을 반납했고 그리고 뭐 위안화라든지 엔화라든지 환율이 한 가지 방향성이 없더라고요. 네. 서로 좀 엇갈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환율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좀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일단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환율에는 좀 적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바로 직후에 한국의 환율 같은 경우는 1,600원이었거든요. 1,600원에서 1,100원까지 빠질 때 불과 한 1년 반, 2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빠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적응을 했고 이제는 1,600원 그러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환율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지금 현재 환율 자체는 뭐 타격을 줄 만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250원 정도 위로 올라가 준다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환율은 한 1,150원에서 한 1,250원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수단 꾸려봐야 됩니다. 선수 고르는 게 만만치가 않죠. 어떻게 클린업 트리오 만드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도 있었던
선수인데요. 1번은 코스맥스고요. 2번은 골프전 유원홀딩스, 3번은 현금입니다. 현금이 지금 3주차까지 가져가시는 거죠? 한 5주차 같은데요. 그렇게나 4주차인가요? 오래됐나요? 5주차인가요? 네. 요즘에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현금을 들고 가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코스맥스요? 네, 일단은 뭐 코스맥스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포인트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제약 바이오 장세가 일단은 좀 주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이 좀 쉬면서 화장품 쪽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박스권을 그려줬습니다.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6, 7개월째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는 상승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많이 올라왔다. 예전에는 고 PER을 받았다면은 올해 PER을 받는다면은 또 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생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사모아야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골프존 유원홀딩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주신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였나요? 2주 전인가도 맞아요. 말씀을 드린 것 네네. 같은데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3,500억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갖고 있는 자산만 거의 한 6, 7천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트 상황이라든지 뭐 그동안에 거래되었던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바닥권에서 매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근래 한 200만 주 정도 대주주의 블락딜이 넘어가서 좀 요 근래 주가가 하락 부분이 좀 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스크린 야구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스트라이크 존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한 8개 쪽에서 지금 8군데가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당 한 5천만 원 정도의 기계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200군데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올 한 해, 내년 초까지 그 정도 생기진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00개였으면은 한 500억 정도의 매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도 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현금 뭐 항상 올해는 계속 좀 현금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의 취지하고는 많이 맞지 않는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장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 자체도 32불, 33불에서 지금 놀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또 30불을 깨고 늘어갈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빠른 폭으로 시장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이 한 20%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물타기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잘 견디는 종목군을 다시 한번 공격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 아니면 좀 크게는 한 30%까지는 현금을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을 좀 넓혀놓자라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클린업 트리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코스맥스, 골프존 유원홀딩스 여기에 현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 꾸준히 좀 공시 나옵니다. 실적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실적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영업 손실이 1조 5천억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고요. 지난해 기준으로는 적자 전환입니다. 1조 5,019억 원의 적자. 4분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한 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요. 흑자 전환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현재 좀 손오공의 실적이 다소 좀 눈에 띄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100억 원 약간 넘게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지금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고요. 터닝 메카드 효과가 이제 좀 슬슬 나오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